지난 시간에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3대 IELTS 교재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소개시켜 드린 이 Mindset이라고 하는 교재가 이제 많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공식 가이드나 이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고 IELTS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아주 낯설지는 않아요. 그 교재 자체가. 근데 이제 마인셋 자체는 뭐 아예 난 이제 처음 본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제가 이 교재의 특징으로 소개한 게 이제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낯설기 때문에 이게 많이 궁금한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인드셋의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 그 컨텐츠 자체를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따로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양한 영어 교재들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여러 곳에서 이제 뭐 글로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글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교재의 특징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만, 그 교재의 세부적인 페이지 하나하나들 다 보여드리긴 좀 약간 무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교재 리뷰를 하는 김에 Inside라고 하는 타이틀 붙여서 이런 교재들의 세부적인 어떤 컨텐츠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이 마인드셋이에요. 이 마인드셋 제가 특징이 이제 온라인 학습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 LMS라고 합니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에요. 뭐 굳이 하자면은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온라인 학습 사이트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사이트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방문해서 딱 그냥 훑어보고 가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교재에 있는 그 코드로 입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지도 않고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그 종이책 같으면 서점 가서 좀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그럴 수도 없는 거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이 LMS가 다른 분야도 그럴 것 같아요. 잘은 먼저 제가 뭐 장담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영어 교육에서 특히 영어 교재에서는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 마인드셋 통해서 좀 이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좀 많이 보여드리고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종이책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케임브리지라든가 뭐 피에슨 같은 이제 대형 이제 그 외서 출판사 중심으로 일단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이 있고, 이런 또 어떤 그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특히나 지금, 요즘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이제 수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은 갑자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선생님들마다 다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뭐 따로 통일된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어떤 뭐 그런 온라인 학습에 전용 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이런 사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교육의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금 뭐 프로그램도 소개돼 있고 막 이래요. 다만 우리가 통일해서 뭘 쓰거나 뭐 대세가 된 어떤 그런 뭐 매뉴얼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이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많이 낯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정말 뭐 뜨는 그런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한테도 아직은 많이 낯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외서들 교재로 채택한 이제 대학교라든가 뭐 대형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 교육기관 대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교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처음이에요. 이런 이제 LMS 이런 온라인 학습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좀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좀 재밌고 신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려야 돼 하고 막 제가 뭐 굉장히 그 얘기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돼서. 자, 어쨌든 이제 그 마인드셋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마인드셋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레벨로 된 교재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1, 2, 3에서 네 개의 레벨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그 Student Book 1, Book 1, 레벨 1, 레벨 순서로 치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요거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뭐 요거보다 더 쉬운 파운데이션, 더 어려운 2 어떻겠다, 3 어떻겠다, 뭐 감 잡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이제 교재 사시면 그 교재 안쪽에 이제 표지에 제가 액티베이션 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이제 그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이제 접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교재 보시면 죽석복권 같이 긁어서 돼 있고, 긁어서 얻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RL 있고 컴퓨터 환경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잡다한 얘기 하나도 안 할게요. 오늘은 그냥 확실하게 정말 그 LMS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그냥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는데 이제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교재에 안내되는 사이트로 딱 들어가시면 이제 첫 화면이 이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제 모니터 상에서 이제 웹에서 이제 접속해서 웹에 보이는 이제 화면 그대로 이제 캡처한 건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어떤 뭐 디바이스에 따라서는 좀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씩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자, 일단 이제 그 첫 화면에서 일단 로그인 보이고, 레지스터 보이고, 뭐 buy materials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거 없고요. 일단 여러분 처음 접속하시는 거니까 일단 이제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 레지스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이메일 기입하고 이름 기입하고 뭐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가입했다라고 하는 확인제 이메일 정도 올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로그인 하시는 거죠. 로그인 할 때, 자, 여러분 뭐 그 등록할 때 만들었던 유저네임과 파스워드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로그인 하시면서 그 마인드셋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이제 마인드셋 그 구매한 학생이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겠죠.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코드까지 입력하시면, 코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가입도 했고 로그인까지 하면 보이는 첫 화면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먼저 그 두 갈래가 있는데요. My Teaching이 있고 My Learn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My Teaching은 선생님이 이용하시는 이제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학생은 My Learning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이게 제가 온라인 학습 사이트라고 말한 건 제가 그냥 편의상 설명하려고 지난 시간에 한 말이고, 정확하게는 이거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했잖아요. 시스템이에요. 그냥 사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도 있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이 교재를, 마인드셋을 교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다, 선생님의 이 시스템 안에서 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을 만든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그걸 다 그 반에 그 반에 가입을 하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다시 이제 가입하게 하는 코드나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 메뉴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딱 보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엑서사이즈 얼마나 많이 했고 누가 안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매니지먼트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티칭으로 가시는 거고,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기관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신다? My Learning으로 가셔야겠죠. 네, My Learning으로 들어가시고, 그 My Learning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시 또 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그래서 Class Study가 있고 Self Study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뭐 소장 보내가지고 이제 가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클래스 스터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선생님이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의 그 반 안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클래스로 이렇게 움직일 거냐 아니냐의 차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셀프 스터디 이 탭을 이용해서 메뉴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셀프 스터디를 딱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게 이 세 가지 메뉴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요, 여기 이제 숫자 넘버 1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마인드셋 1번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1번이라 1이에요. 얘예요. 여기 이제 뭐 온라인 스킬스 모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재에 관련된 액티비티 엑서사이즈는 여기다, 요 메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추가로 또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그 mindset이라고 보이는 요 탭에 language specific modul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이제 이거 자체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잖아요. 어쨌든 IELTS 보는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어떤 언어를 쓰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화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 볼 거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냥 일단은 그냥 뭐 추가 액티비티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뱅크라고 해서 역시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모의 테스트예요. 모의 IELTS 테스트가 4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에 관련된 내용 먼저 봐야 되니까 이 온라인 스킬스 모듈스를 먼저 보도록 하죠. 들어가시면 이제 또 다시 또 3개의 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나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셀프-스터디 들어가서 셀프-스터디에서 컨텐츠를 눌렀더니 했더니 이게 보여요. 그리고 컨텐츠 옆에 이제 resources, gradebook 한 탭 보이는데, 일단 이제 컨텐츠 들어가시면, 자, 이 컨텐츠가 또 역시 5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룹으로. 일단 4개는 이제 IELTS 영역이죠. 스킬 영역이죠. 그래서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여기에 추가로 grammar and vocabulary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그 종류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액티비티나 엑서사이즈들이 유닛별로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난 스피킹을 보겠다. 이렇게 일단 오늘 제가 좀 스피킹 좀 보긴 볼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각 유닛별로 여러분이 액티비티를 얼마나 해놨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크게 My Progress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 밑에 이제 Show All이라고 돼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엑서사이즈들이 숫자가 순서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엑서사이즈의 리스트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한 거는 했다고 표시가 돼 있고, 안 한 것들 안 한 걸로 표시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엑서사이즈들을 이제 클릭해서 해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 들어있는 온라인상의 엑서사이즈들이 어떤 건지,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이 스피킹에 있는 엑서사이즈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같이 빠르게 좀 훑어볼 거예요. 요런 유형으로 뭐 라이팅도 있고 리스닝도 있고 리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떤 엑서사이즈인가 이걸 좀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엑서사이즈 1 클릭하시면 이제 요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지금 스피킹이니까 사실 이제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상의 연습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로 해야 할 어떤 문장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있고, 그림에 이제 먼저 첫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을 여기 파란색 박스들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맞는 문장을 골라서, 우리 뭐 drag and drop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끌어당겨서 짝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엑서사이즈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어져요. 여러분 이런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동영상 같은 거 담겨 있는 엑서사이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IELTS 시험 보는 학생과 시험관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스피킹 파트 2가 진행이 되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IELTS 스피킹 파트 2에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 시험관과 응시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액티비티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상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초급 학생들 같은 경우 IELTS에 대해서 모든 게 막막하잖아요. 시험도 아직 안 봤을 거고, 어떻게 보는 건지 뭐 이런 사소한 어떤 그런 정보들까지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보고 듣고 실제로 액티비티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시험관이 응시자에게 뭐 뭘 주느냐, 토픽을 주느냐, 북렛을 주느냐 해서 고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submit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답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스피킹 할 때 필요한 그런 데 내용의 연습도 가능하죠. 자, 엑서사이즈 3 같은 경우에 지금 IELTS 스피킹 파트 2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이때 이제 이 문제 그 카드가 타스크 카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 시간 동안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스킬에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스크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걸 엑서사이즈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 엑서사이즈에서는
예,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이걸 하는 모습을 또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보시면 요 정도 수준이 이제 지금 마인드셋 1 공부하는 학생들의 레벨이구나라고 이런 것도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실제로 이 친구가 이 응시자가 동영상 속의 응시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언어를 써서 자기 이제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문제로 풀어보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동영상 보면서 이 친구가 한 말에서 주요한 표현 같은 것들 여러분이 채워 넣고 채점하는 이건 지금 이제 실제 풀고 나서 답 맞춘 그 영상, 그 화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 돼 있잖아요. 네, 일단 다 맞은 건데 틀리면 이제 틀렸다 표시되고 여러분이 여기 try again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이런 액티비티도 있어요. 자 지금 다른 친구가 또 지금 그 스피킹 파트 2를 또 하고 있죠. 이걸 보고 똑같은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이 타스크 분석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같이 뭐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짝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선으로 있는데 이거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하시면 선이 저절로 그려져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하는 스피킹 액티비티다 보니까 여러분이 할 말들 단어를 다 쪼개가지고 섞어놨어요. 이거를 잘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문장 영작 액티비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장도 실제로 여기 응시한 학생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듣고 뭐 배열하실 수도 있고 사실 단어 보고 바로 여러분 배열한 다음에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2명의 지금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카테고리 따라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분류해 본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좀 재밌는 게 그 시험에 대한 아까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IELTS 스피킹 파트 2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들을 퀴즈로 만들어서 이걸 푸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시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In IELTS speaking part 2 You have 2 minutes to prepare your talk 이렇게 돼 있잖아요. IELTS speaking part 2에서는 여러분의 말을 준비하는데 2분을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false에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생각에 시험이 이럴 것 같아요 하고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답 체크하면은 맞다 아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까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액티비티를 통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죠. 학원을 다닌다든가 무슨 어떤 수업을 듣거나 이러시면 이제 뭐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소한 정보들도 되게 아쉬울 수 있어요. 모르니까 답답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마인드셋에서 요 엑서사이즈들만 쭉 따라가셔도 이제 시험이 어떤 거다라는 것까지도 그냥 함께 다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엑서사이즈는 진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이제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해보는데 그거 이제 녹음할 수 있게 실제로 여러분이 녹음하고 여러분 녹음한 거 들어볼 수 있게. 물론 뭐 여러분이 따로 뭐 또 녹음기나 뭐 휴대폰 가지고 녹음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쭉 엑서사이즈 풀어왔으니까 여기 안에서 그냥 녹음하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요런 식의 유형의 엑서사이즈들이 그냥 정말 스킬별로, 아까 카테고리 분류별로 그리고 유닛별로 쫙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유닛 하나에, 영역 하나에 10개인데 지금 5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려 50개예요. 다른 영역의 엑서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뭐 리딩이나 리스닝은 워낙에 교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좀 어떻게 해주나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럼 라이팅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라이팅 엑서사이즈 중에서 유닛 4에 있는 첫 번째 건데요. 지금 그 IELTS 라이팅에는 이제 타스크 1에서 여러 가지 그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보고 이제 글 쓰는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이제 그래프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초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 보여주고, 이제 도표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는 설명, 뭐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제 이런 그 시각적 자료들을 보거나 분석하는 눈을 기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법한 이런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장들. 그래서 이 문장에 맞는 말들 여러분이 골라서 먼저 클릭해서 찾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표현 부분, 전체적인 문장 내용을 이해하는 쪽의 액티비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시제를 정확하게 써놔서 맞는 시제를 쓰는 거, 여러분이 실제로 라이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휘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휘, 지금 그 그래프 같은 거 묘사할 때는 여러분이 뭐 상승하다, 하락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동의어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이런 액티비티.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철자라든가 문법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신경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많이 쓰이는 동사에 뭐 과거형, 그다음에 뭐 past participle, 보통 과거 분사라고 하죠. 예, 그 모양들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썼을 때에 완성된 글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제 앞쪽에서 연습했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집어넣는 동사의 형태라든가 단어의 형태들 집어넣는 그런 이제 빈칸 채우는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또 이제 완성된 문장들이지만 이제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맞게 배열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어떤 그 IELTS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글의 논리라든가 전개 방식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development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라든가 글의 구성, 뭐 짜임새, organization,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리고 나서 역시 speaking하고 마찬가지로 writing도 맨 마지막 exercise 10번째에는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써보거나 여러분이 따로 써서 이제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그런데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어쨌든 뭐 여러분이 그 답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걸 채점을 해주지는 않아요. 이 시스템이 뭐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해보고 또 그냥 해본 것들 내가 한번 다시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그냥 바로 확인하고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잠깐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셀프 스터디 처음으로 와서 컨텐츠 우리가 쭉 봤으면 이번에 그 옆에 있는 탭에 있는 resources 요걸 보시면은요, 여긴 또 뭐가 있느냐? 그냥 각종 자료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영어 교재 사시면 옛날에는 그 오디오들 이제 테이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CD를 주다가 요즘 이제 MP3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출판사 사이트나 뭐 이런 따로 하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그 LMS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나 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런 곳에서는 이제 요 안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지금 여기 이제 종이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오디오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 말고도 따로 별도에도 자료들 또 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라이팅하고 모델 텍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라이팅 한 거에 대해서 채점은 못 해주지만 뭐 샘플 에세이 같은 건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답안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 쓰여 있는 뭐 표현이라든가 단어 같은 거 따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소스에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이제 그레이드북 궁금하시죠? 자, 그레이드북 볼게요. 이 그레이드북은요, 여러분 공부한 거, 이게 아까 제가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제 기록장이에요. 이게 클래스가 되면 이제 성적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미 그 컨텐츠에서도 보셨지만 여러분 몇 % 했나, 실제로 액티비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그레이드북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페이지가 있어요. Score Details가 있고 Time Details가 있는데 Score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한 액티비티들의 이제 그 점수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제 타이틀 따라서 약간 Reading, Writing, Listening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Speaking, 뭐 Unit 1을 클릭해서 보면은 그 Unit 1의 엑서사이즈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했나 안 했나? 그래서 In progress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아직 하고 있는 중. 그다음에 completed는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 유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점 맞았나? 스코어 이런 것들 이제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엑서사이즈를 이제 여러분 풀고 나서 이제 정답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한 문제 틀렸을 수도 있고 두 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다시 하겠냐고 나와요. Try again이라고 하는 버튼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했을 때의 점수 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Unit 1 Speaking Exercise 2에 Attempt 1, Attempt 2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때 이제 100점 다 맞으면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니까 여기 뭐 In Progress 이렇게 0% 돼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시도 때 뭐 하나 틀렸다 이러면은 이제 90%고 뭐 Attempt 2에서 뭐 100%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뭐 쉬운 문제들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답만 확인하고 땡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맞아야지 정말 내 거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것 다시 한번 내가 틀렸던 것들 다시 했던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자세하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록해 주니까 좀 꼼꼼하게 이런 학습 그 진행 상황들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ime details는 뭐 스코어하고 똑같은데 이제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매뉴얼리스트 똑같은데 이제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게 언제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간을 얼마나 뭐 소요했는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서사이즈 하나 하는데 몇 분씩 걸렸다. 내가 실제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공부가 하기 싫다 이러는데 슥슥슥슥 하다 보면 정말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꾸 해드리는 얘기기도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처음 My Learning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Self Study 다시 보시면은, 자, 이제 나머지 다른 다른 메뉴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 그 특정 언어를 쓰는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어떤 컨텐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language specific modules 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그 컨텐츠 클릭하시면 들어가시게 되고 아까 똑같은 스타일의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컨텐츠 밑에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academic study skill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rabic spelling and vocabulary 뭐 등등등등 있고 좀 더 많아서 맨 끝에 이제 화살표까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더 보여요. 네, 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하시는 또 클릭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도 쫙 리스트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academic study skills 같은 경우는 뭐 language specific 뭐 이 타이틀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참고하실 만해요. 일단 이 mindset 같은 경우는 IELTS가 이제 두 가지 모듈이 있잖아요. general training이 있고 academic. 일단 academic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의 그 언어가 좀 더 아카데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의 영어가 좀 아카데믹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의 영어가 좀 훈련이 좀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추가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엑서사이즈 몇 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뭐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학교에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할 때 쓸 표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research라든가 presentation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표절 plagiarism 뭐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되고 그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단어들을 보충하는 뭐 액티비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아카데믹 영어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그 아까 그 Arabic 스펠링 앤 보캐블러리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아랍 애들은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아랍 쪽 친구들이 좀 약한 게 그 스펠링하고 글씨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랍 글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틀리잖아요. 우리 그 영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글하고 되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글씨체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실수가 많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요즘이야 다 타이핑을 많이 하지만 이제 IELTS도 이제 그 컴퓨터로 응시가 가능하니까.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옛날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페이퍼로 손으로 써서 하는 시험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아직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뭐 그 글씨를 좀 더 깔끔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더 IELTS에 적합한가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이런 어떤 TMI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그런 TMI들 한 번씩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또 이런 액티비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글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대문자, 그다음에 뭐 period, 이런 어떤 punctuation 이런 구두점 찍기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아랍 친구들이 하는 어떤 그 라이팅 형식하고 좀 달라서 이 친구들 많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런 것들 좀 따로 더 익힐 수 있도록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쭉 훑어보시다가 이건 나도 좀 필요하다면 보시면 돼요. 꼭 뭐 아랍어로 써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제 그 Chinese pronunciation and speak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 친구들에게 또 특히 또 보강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하고도 비슷한 면이 어느 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exercise 보시면 그 speaking에서 그 채점의 기준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특히 이제 그 중국 친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rememb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Pronunciation is not the same as accent. pronunciation 발음이 우리 보통 이제 accent 이러잖아요. 그 accent하고 같은 게 아니다.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a Chinese accent. 그러니까 중국어 액센트, 중국어 억양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발음이 완전히 뭐 정말 그 원어민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약간 한국적인 어떤 그런 억양들이 껴 있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It doesn't matter란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What is important is that you have clear pronunciation and people can understand you when you speak English.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발음이 명확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말할 때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국식처럼 안 들리려고 막 굴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뭐 중국 학생들 특화가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메뉴들도 그냥 가끔 심심하시면 그냥 보세요. 온라인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클릭해서 열어보고 이러지 않나요? 네, 보시면 굉장히 알찬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기 또 메뉴 쭉 보시면 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지금 Chinese speaking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옆에 이 화살표 요거 누르시면 좀 더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흥미로운 제목이 또 이제 있어요. Speaking plus, Writing plus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한번 또 열어봐야죠. 자, Speaking plus는 뭐냐면 우리 또 이제 Speaking, Writing 중요하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예, 역시 또 유닛과 상관없이 조금 더 IELTS Speaking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연습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 좀 더 추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추가 연습 문제, 추가 액티비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또 아까 우리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이제 시험 보는 학생 있는 그런 동영상 참고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 좀 더 풀어보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팁 같은 거 특히 이제 스피킹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신경 쓸 만한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거 보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수업 들으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 LMS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뭐 학생들이 따로 해볼 수도 있지만 전자칠판 있는 경우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도 되죠. 같이 보고 같이 문제 풀고 이런 팁 같은 거 같이 읽고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 실제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제 얘기해 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런 거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내가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갖고 하면 재미없다. 뭔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내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하면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초급 학생들은요. 이게 어쨌든 여러분 되게 좋은 내용이고 지금 마인드셋 1이니까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이거 다 지금까지 다 영어로 돼 있죠. 지난 시간에 그 3대 IELTS 교재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공식 가이드 너무너무 좋지만 초급 학생들은 이거 다 연서로 돼 있어서 힘들 거다라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면 차라리 선생님 도움받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효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혼자 공부하시면 더 좋아요. 내 그 리듬으로 내 시간에 맞춰서 차근차근 천천히 내가 원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 좋지만 이게 너무 다 원어로 돼 있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조금 도움이 있는 게 시간 효율 면에서 내가 좀 좋다. 우리 시험 대비하는 건 이제 시간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것들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스터디 그룹도 괜찮아요. 같이 화면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어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책에 없는 뭔가를 전달해야만 그 선생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하고 뭔가 함께 해주면서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이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걸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선생님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마 이제 이런 거 소개하면 이렇게 이제 수업하시는 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규모 이런 수업에서는 같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풀어가고 이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엑서사이즈 아까 2번씩 해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해보면 좋고요. 자, 스피킹 플러스 살펴봤고요. 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아직 안 본 거 하나 더 있죠. 지금 그 온라인 스킬스 모듈스 봤어요. 교재에 있는 exercises. 그 다음에 지금 language specific modules라고 해서 이제 특정 언어를 쓰는 어떤 학생들, 그 특정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컨텐츠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추가 컨텐츠, 그냥 나머지 여러 가지 그냥 교재의 특정 유닛과 상관이 없는 전반적인 IELTS에 대한 어떤 추가 액티비티 모음집, 뭐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네, 그런 거 좀 살펴봤어요. 뭐 안 봤죠? 네, 테스트 뱅크. 제가 이제 그 지난
번에 그 3대 IELTS 교재 할 때 이제 잠깐 이제 이거 정말 좋아요 얘기했는데 말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서 한 페이지씩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봅시다. 역시 또 컨텐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4개예요. 테스트 4개 보실 수 있고요. 있는데 여기 먼저 테스트 모드가 있고 practice 모드가 있고 이제 speaking practi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같은 거긴 한데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정말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똑딱똑딱 이러면서 하는 게 있고 이제 practice는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practice를 좀 하다가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할 때 테스트 모드 사용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물론 뭐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4개의 세트를 다른 어떤 모드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메뉴 뭐 어디 클릭하면 되고 이런 거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 이제 여시면은 3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listening이 있고, reading이 있고, writing이 있습니다. 네, 스피킹은 이게 뭐 어차피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온라인상에서 뭐 페이지가 따로 열리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피킹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은 그냥 따로 speaking practice라고 해서 다 따로 거기서 그냥 연습하는 걸로 이제 모의 테스트를 대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IELTS는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험이잖아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TOEIC 스피킹이나 TOEFL 스피킹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구현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3개 영역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또 어떻게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시험 보고 싶은 영역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뭐 reading이면 reading, 뭐 listening이면 listening 이런 화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이게 practice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attempts remain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시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몇 번이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3번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에서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열었다 그냥 닫아버리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시험 보다 그냥 닫아버리면 날아가는 거니까 진짜로 제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다 클릭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타트 테스트 누르면 새로운 시험창이 열리면서 이런 게 나옵니다. 리딩 같은 경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지 같죠, 진짜? 네, 그대로 똑같이 시험 보시는 거예요. 한번 프랙티스 해보시죠. 프랙티스 모드니까 뭐 프랙티스고 시험 모드에서는 이제 진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 뱅크에서 4개의 이제 시험 세트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또 resources가 있죠. 그 resources 보시면 여긴 또 뭐가 들어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사람이 와야 되는 거니까 온라인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어떤 information, 그 다음에 이게 스피킹 샘플 테스트. 실제로 어떤 이제 샘플로 어떤 친구가 이제 시험 보는 거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점수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시험관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친구에 대해서 시험관이 이래서 이런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커멘트가 여기 또 PDF로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하면 이 정도 점수를 얻겠구나. 이 정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내가 여기 동영상의 친구보다는 이게 낫고 이게 못하니까 나는 한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할 수 있겠죠. 진짜 모의고사를 보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한다. 나의 위치를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북 똑같습니다. 그레이드북은 아까 같이 뭐 여러분 이제 4번 시험 본 거에 대한 점수가 이제 기록이 되더라라는 얘기겠죠. 아까 시도가 이제 2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 시도별로 처음 했을 때 몇 점, 두 번째 했을 때 얼마, 뭐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 mindset, inside, 진짜 mindset의 그 교재보다는 특히 여러분 이제 볼 수 없는 궁금해하시는 LMS, 이제 온라인 학습 모듈 이거를 좀 같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제 어떤 건가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모르고 사실 요즘 이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이트 잘 구경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게 종이책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온라인에서 막 주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하시고 이 마인드셋 교재 이런 것도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결국 종이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또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혼자서 정말 이런 종이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게다가 정말 초급분들은 마인드셋 한 뭐 3 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뭐 시험도 한번 봐봤겠고 아니면 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파운데이션이나 이게 1원 요 정도 공부하시는 정말 그런 초급분들 같은 경우 종이책만 가지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온라인 학습 모듈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까 유닛별로 엑서사이즈가 10개예요. 그러니까 리딩 유닛 1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 리딩 엑서사이즈 10개, 리스닝 10개, 영역별로 10개에다가 그래머 앤 보캐블러리까지 50개예요. 엄청 많죠. 그렇게 해서 전체 유닛 해보세요. 양이 많아요. 거기다 엑스트라 추가 또 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모의 테스트 4번 보죠. 여러분이 할 게 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로워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 열심히 해도 너무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있는 것들이 괜찮아요. 내용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 마인드셋 같은 경우 저는 뭐 종이책 내용 뭐 이런 걸 떠나서도 특히 이런 LMS가 온라인 학습 모듈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자 오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눌러주시면 또 계속 다른 영어 교재들 제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새로운 교재 딱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바로바로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